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한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1월 달에는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4분기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꼭 해당 기업 어떤 기업인지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과 긍정적인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내용들 자체가 워낙 강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 시장의 전기차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죠.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더니 이번에 탄소에 대한 내용들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한 2025년도 모멘텀들이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내년에 보다 저렴한 전기차 모델들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즉,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했을 때 적자를 어느 정도, 즉 내연기관차를 만들었을 때보다 이익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계속해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유럽연합의 엄격해진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 나오고 있고요. 탄소 배출 목표가 원래 올해 목표였던 1km 주행당 118에서 93.6으로 대폭 조정이 됩니다. 약 15% 정도 줄이라라고 명령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가형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르노가 25,000유로대의 전기차 모델 R5에 대한 주문 접수를 시작한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실제로 25,000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초저가는 아니어도 중저가 모델들이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은 막대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만 전기차 모델이 약 70여 개가 유럽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기준을 위반 시에는 업체들이 그 해 판매된 차량 대수의 위반 그램당 95유로를 곱해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우리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차량이 1000만 대가 판매가 됩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1000만 대고, 현대차까지는 아니어도 뭐 GM이나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거의 매년 500만 대 가까이가 판매되는데, 그 엄청난 판매량에 대한 그램당 95유로에 대한 벌금 자체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경쟁사로부터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치를 전부 다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즉, 조금만 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구매해서 이 문제를 넘길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워낙 판매에 대한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구매하는 전략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겠죠. 배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15%가 안 됩니다.
그런 점유율을 강제로 약 20에서 2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유럽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천천히 지연되면서 전환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CEO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은 제조사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왜냐면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길어질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자체를 포기할 수 없겠죠. 즉 내연기관차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전기차에 대한 투자, 양쪽 모두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 내에 중국 기업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면은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천천히 전기차로 전환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 투자를 더 늘려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최고 45.3% 인상하는 계획을 시행하는 만큼 유럽 기업들의 전기차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평생 관세를 물릴 수도 없고 중국 이 기업들이 유럽 시장으로 넘어와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문제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뺏겨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손실에 대한 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GM이 전기차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GM이 이번에 3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것에 더해서 전기차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GM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한 것도 있고 신규 고객을 끌어들여서 판매량이 급증까지 했는데 실제로 올해 약 20만 대의 전기차 생산 및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GM이 1년에 파는 자동차가 약 500만 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0만 대만으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조금만 더 생산량을 늘려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에 대한 폭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흑자 전환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기업들, 뭐 스텔란티스부터 해가지고 포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나머지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전기차 분야에서 흑자 전환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테슬라의 독주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델들은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테슬라 말고도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모델이 너무 없어요. 모델 3, 모델 S, 모델 X, 모델 Y 몇몇 개가 있긴 하지만 모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점유율을 늘리면서 시장에 대한 캐파를 늘리는 게 한정적이었는데 기존 완성차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 점유율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고객의 선택지가 증가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상용화가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사실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터리 기업들이 아닌 일반적인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현대기아 차가 자동차도 잘 만들고 미국에서 전기차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맞지만 유럽 시장에선 판매량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배터리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미국
보조금 확대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미국 IRA 관련 생산세액공제 규모가 올해 대비 약 2배 늘어나서 4조 원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2조 원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 건 맞지만 업계들에서는 전기차로의 대전환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포드, GM 이런 대다수의 기업들,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지금보다 크게 악화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AMPC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내 이 배터리 3사의 공장 상당수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AMPC 생산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준이 아니라 판매 기준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전기차들이 많이 판매가 생산이 되면서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 배터리를 구매를 해야지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전기차 신차 발표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차가 나온다는 것은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에 대한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고 그에 따른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지금까지 이 생산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과 SK온이 거의 다 받아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많아봤자 89억, 50억, 100억도 안 되는 금액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를 받아왔는데 올해 4분기 북미 첫 번째 배터리셀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내 첫 양산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약 8천억 원 규모까지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전기차 전환에 서두르고 있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이 이번 4분기에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하고 있고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유럽 시장입니다. LG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생산세액 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물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생산세액 공제를 포함했을 때는 흑자였지만 유럽의 점유율보다 미국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산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였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심으로 실적을 올리면서 AMPC가 없이도 흑자를 내고 있었던 만큼 내년에 유럽 시장의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고 미국에서 생산세액 공제까지 받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독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BMW, 폭스바겐 등 유럽 시장을 공략하던 삼성 SDI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GV90의 각형 배터리 공급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때 제네시스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유럽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올해 약 0.5% 역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에는 약 16% 정도의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BMW, 아우디, 리비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70%인 삼성 SDI는 연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용 전지 재고 축적에 대한 목표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럽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미리 사들이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4분기 실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가장 큰 시장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자, 그런 두 시장에서 동시에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삼성 SDI가 굉장히 많이 빠진 지금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삼성 SDI에 대한 강점을 정리해서 보면은 4분기 미국 배터리 공장 가동으로 2025년도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실적 반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핵심인 유럽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내년 16% 성장으로 함께 실적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 유럽 탄소 배출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용 전지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올해 4분기부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 SDI의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삼성 SDI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올해 연말까지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제가 이처럼 상단부에 고정 메시지로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업로드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하십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텔레그램 내에서 여러분들께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특징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됐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